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7월 5일 수요일입니다. 어제 밤 사이에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시원해졌더라고요. 날씨에 시원하면 좋은데 주식시장까지 좀 시원해져가지고 좀 아쉬웠던 하루. 오늘의 주식시장 분석을 해보고 또 내일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었죠.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휴장을 했었고, 유럽 증시는 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좀 약보합권 움직임 속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FOMC 회의 의사를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럽 증시에도 소폭 경계감이 들었고요. 오늘 국내 주시장도 그런 영향권에 들었습니다. 그래서 FOMC 회의 의사를 공개를 앞두고 좀 경계감이 들면서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한 0.5% 정도에서 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오늘 이슈라고 한다면은 장중에 발표되었던 중국의 6월 차이신 서비스 PMI가 있는데요. 53.9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지속했다는 점은 뭐 긍정적이었지만 뭐 그래도 전월에 57.1보다 좀 하락을 했고 5개월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이 일단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습니다. 오늘 뭐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또 30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 출범이 예정되었다. 그런 소식과 함께 금융지주사들이 하락을 했었고 또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주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, 삼성 SDI 등의 2차전지 관련주, 뭐 카카오, 네이버 등의 인터넷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코스피 쪽 종목들은 좀 많이 부진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았고요.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움직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은 어쨌든 그래도 혼조 마감을 했었고 뭐 오늘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.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최근에 보면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도주들이 계속 좀 살아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. 뭐 2차전지 관련주라든가 엔터주들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은 좀 살아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서 지금 뭐 대형주들이 조금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나마 이제 조선주들은 수주 호조 소식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정도가 좀 특징적인 게 오늘은 이제 종목들 얘기들 조금 뭐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좀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뚜렷한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종목들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.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가요. 현대백화점이에요. 현대백화점이 4% 상승을 하면서 51,600원대까지 움직임 기록을 했습니다. 현대백화점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. 2020년도 같은 경우, 2021년도 같은 경우는 96,900원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주가는 51,600원입니다. 오늘 뭐 상승을 했지만 그전에는 4만원대였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낙폭가대 속에서 뭔가 바닥권에서 좀 반짝반짝거리는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찾고 있고 순환매 관점, 제가 최근에 순환매에 대한 얘기들도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순환매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,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.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좀 실적 뭐 소폭이라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현재 주가가 상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매력적이에요. 그래서 PER이 한 4.8배 수준이고요. PBR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0.2배 수준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악재들, 뭐 백화점 실적에 대한 우려감 또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더라도 정말 상당히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. 그래서 더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뭐 상황이다.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사서 한 20% 정도 수익률, 뭐 6만 원대 초반권 정도까지는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기관의 수급이라던가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은 좀 바닥권에서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도 제가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요. 대한항공 한번 오랜만에 보고 싶습니다. 대한항공은 사실 6월 달부터 좀 움직였습니다. 6월 달부터 움직였었는데 역시 이제 오늘 3%대 강세를 보였고 수급적으로 보면은 역시 6월 달부터 움직였을 때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도 7월 들어서 유입이 되고 있어요. 앞서서
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. 현대백화점도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바닥을 다졌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을 주목해 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물론 오늘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 그동안 좀 매도를 많이 했었고 이제 뭐 올해 들어서 6월달, 7월달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 수급 관심주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항공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. 그렇지만 그래도 2분기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3% 정도 증가될 것으로. 근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빠질 걸로 보입니다. 뭐 그렇지만 그래도 전분기 대비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 컨센서스가 최근에 계속 상향이 되고 있어요. 주가의 움직임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 35,000원대 2021년도 움직임을 보이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25,000원대란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뭐 3만원대 이상까지 역시 올라간다면은 이 종목도 한 20% 이상 수익률을 좀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요즘에 해외여행 수요가 엄청나잖아요. 그래서 해외여행 수요를 생각해 본다면은 특히 중장거리 여객 노선 운임도 상승을 하고 있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은 향후에 영업이익은 뭐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환율에 대한 움직임도 좀 생각을 해보면요. 사실 이제 이런 기업들은 그동안 좀 보지 않았던 이유가 원화가 약세 기조였고 또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인상 기조였기 때문에 그동안 보지 않았다고 본다면은 뭐 환율 어쨌든 지금 1,300원대 이제 1,200원대 여기서 뭔가 안정을 찾고 있어요.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뭐 올라가면서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때는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은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던 시절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부채가 많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는 조금 투자를 자제하는 게 맞았는데 이제 뭐 대한민국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올랐잖아요. 미국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올려봤자 한두 차례 그리고 뭐 서서히 안정세 금리가 보여질 것으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본다면은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조정시는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괜찮겠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좀 말씀드리고 나서 상당히 좀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DI 파워 같은 기업이에요. 14,000원대에서 거의 6월 중순 정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한 4거래일 정도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6월 16일 금요일 날 한 차례 상승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다시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업들, 건설, 기계 관련된 기업들 역시 또 상승을 할 때 특징적인 게 보면은 기관의 순매수입니다.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기관이 순매수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다.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시고 아마 여러분들 종목들도 기관의 수급들 한번 살펴보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두산바켓 마찬가지예요. 두산바켓 제가 6월 21일 날 블록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관심 종목이라고 제가 주중에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이 뭐 연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연속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7만 원대 정도까지는 봐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. 아직도 6만 원 아래입니다. 그래서 충분히 15%에서 20% 정도 역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기업이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들 아직까지도 기회가 많다.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좀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이제 뭐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 위안화가 강세 측면 그리고 또 원화가 강세 측면 엔화가 강세 측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런 부분들은 결국 외국인들의 순매수에도 또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.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이렇게 좀 어제와 오늘처럼 조정을 보였을 때 변동성 확대됐을 때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좀 상당히 바람직하다. 그리고 종목들은 앞서서 이제 제가 언급드렸던 거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조성 관련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 뭐 상당히 좋다.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립니다. 오늘도 모두 수고들 많으셨고요.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